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주식 가격. 매일 뉴스에서 보고 이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숫자에 숨겨진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끝없이 오르내리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것 같고 말이에요. 과연 저 가격 뒤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궁금한 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자산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질문의 답은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시장의 원리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찾으러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끌벅적한 중고차 경매장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고차 경매장의 비밀. 여기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고차 경매장에 와 있어요. 여러 차들을 둘러보다가 눈에 확 띄는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오, 마치다 미아타네요. 엔진 소리도 괜찮고 브레이크 패드만 살짝 손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수리비가 이 정도 될 거고 이 차 연식이랑 상태를 보아하니 등등 다 따져보니까 좋아. 나는 이 차에 최대 $5,000까지는 낼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긴 이 차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이 차를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차에 대해 더 잘 알거나 아니면 그냥 이 차에 완전히 꽂혔는지 속으로 와, 저 차는 $7,000를 주고 사도 아깝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한 명은 $5,000, 다른 한 명은 $7,000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의 최종 가격은 얼마에 또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두 가격의 평균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자산의 가격은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가 결정합니다. 평균값이 아니에요. 결국 $7,000를 낼 마음이 있는 사람이 $5,000를 생각한 여러분을 이기고 차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 차의 시장 가격은 $7,000에 가깝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의 첫 번째 핵심 원리예요. 아주 중요해요. 좋습니다. 방금 중고차 경매장에서 배운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원리, 이걸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가져와 볼게요. 두 번째 파트, 주식 가격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가 결정하는가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회사의 가치를 두고 벌이는 아주 거대한 경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중고차가 어떤 회사의 주식으로 자동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투자자로 바뀐 것뿐이지 본질은 완전히 똑같아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주식을 두고 3명의 투자자가 있어요. 당신, 제니퍼,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를 닮은 버드가 있네요. 다들 똑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데 이 투자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걸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당신은 좀 보수적이라 15%는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니퍼는 12%,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버드는 10%만 벌어도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투자자들은 각자 다른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을 계산할까요? 바로 여기에 마법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고던성장 모형, 다른 말로는 배당성장 모형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든성장 모형입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하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암호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공식 안에 주가 결정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공식 맨 위에 있는 D1 분자부터 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년에 내가 받을 걸로 기대되는 배당금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주식을 사면 미래에 나한테 얼마의 현금이 들어올까 하는 기대인 겁니다. 당연히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많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이 D1 값은 올라가겠죠. 다음은 분모에 있는 K2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다시 말해 이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 즉 위험에 대해 내가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겠다는 심리죠.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 회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싶으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그럼 이 KE 값도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모에서 빼주는 G입니다. 이건 배당금이 앞으로 매년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쑥쑥 커서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계속 늘려줄 것인가 하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이 G에 대한 기대가 확 커지겠죠. 자, 이제 이 마법의 공식을 아까 그 3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을 때 각자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식 가격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미래 배당 D원과 성장률 G는 다 똑같이 본다고 해도 위험을 보는 눈, 즉 요구 수익률 KE가 다르니까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가장 보수적인 당신은 이 주식의 가치를 16.67달러로 계산했고 제니퍼는 22.2달러,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버드는 무려 28.57달러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까 중고차 경매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 주식의 가격은 이 회사의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긴 투자자, 바로 버드가 기꺼이 내려고 하는 가격인 28.57달러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결국 가장 낙관적인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주가가 왜 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가 딱 나오면 투자자들의 기대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미래 배당 D1과 성장률 G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불확실성이 줄었으니 요구 수익률 KE는 낮아질 수 있겠죠.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들 자체가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주가도 덩달아 춤을 추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고차 경매장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수식까지 살펴보면서 주가 결정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금융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모든 자산 가격은 평균이 아니라 가장 낙관적인 구매자가 결정한다. 둘째, 주식 가치는 결국 미래, 위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숫자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정보가 바로 이 기대를 바꾸는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움직인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원리는요,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채권, 환율, 부동산, 모든 금융시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미스킨의 이 교과서 처음엔 좀 두껍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핵심 원리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그 복잡하게만 보이던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결론은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그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는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다음 시간을 만듭니다.